안녕하세요. 짱가몽입니다. 이번 시간은 짱가몽 도설 70번째 시간입니다. 70번째 대명 만력 도자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로써 만력 도자기는 설명이 다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대명 만력 도자기 4편부터는 도록 또 10년치하고 또 다른 책자에 있는 진품 사진들 리뷰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70번째 영상이고요. 만력 도자기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난번 시간까지는 이제 문양을 했으니까 이번에는 이제 민요 청화자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교재를 그대로 한번 읽으면서 경덕진 도록에 의하면 이제 가정윤경 만력은 이제 3조죠.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경덕진의 유명한 미녀와 이제 사기장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최공요, 주요, 호공요 이 세 사람만 이제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최공요는 이제 가정윤경연간의 도공인 최공무가 경덕진에서 번주한 것이고, 주요는 이제 주주천이라는 사람이, 호공요는 오위란 사람이 했다고 합니다. 오위는 이제 호운도인이라서 호공요라고 불렀다. 그런 내용들은 거기 강서성 부량현 명묘에서 출토한 5호 10과 또 5호 19.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카메라에 담았으니까 잠깐만요. 좀 확대해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만력은 이제 가경 때도 마찬가지지만 기본적인 단어 두 개 외우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관탐민소와 관민경시. 관탐민소는 이제 정부에서 황실에서 관에서 이제 주장해서 기획을 해놓고 번조하는 거는 사실 이제 민요에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관탑에서 해서 민에서 소화한다 이런 얘기고, 관민경시는 이제 관요하고 민요가 시장을 두고 경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윈윈이 돼가지고 서로 실력들이 좋아져서 제품의 질이 크게 향상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한 바와 같이 태유, 조형, 번조 기술 면에서 매우 큰 향상과 성취가 있었고, 민요의 고급품은 관요 제품과 거의 같았다고 합니다. 태와 질은 만력 민요 청화자기의 태질은 하얗고 태체는 얇아지고 이 자화의 정도가 양호하다. 그리고 이제 청색기를 띄었다. 그리고 청료는 이제 코발트는 상등의 국산 전료, 그러니까 절청을 썼다는 얘기죠. 지리보다 낮은 여릉, 풍산, 옥산의 토청료도 같이 함께 사용했다고 합니다. 때문에 청화색도 아름다우면서 자주색을 띠는 것, 또 침잠한 청회색을 띠는 것, 우아한 남청색의 세 종류가 있어서 색깔의 차이가 또렷하다. 기형은 기본적인 특징은 후박이라고 하는 이제 두텁고 얇은 것을 겸비하고 대소 모두 있다. 가정하고 만력은 이제 없는 것이 없다. 무물 소재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죠. 없는 게 없다. 다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품종도 다양해져서 육각, 과릉, 다층, 투합, 개합 다 있습니다. 모든 종류가 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실솔계관은 이제 그 실솔관이죠. 귀뚜라미 집. 사각 접시에서 쭉 나옵니다. 문방사류도 있고, 쌍유육의 삼종로와 투합. 투합은 이제 정덕대에서 보여드렸고, 실물로도 제가 그 짱가몽 명품관에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문양도 이제 민요청화적의 문양은 앞시계 전통 양식 외에 시대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 그리고 어축 문양, 공예적 성격이 강하고 회화적 형식이 약하였다. 가정 후기부터는 이제 중국화 구도식의 인물 산수, 화조, 금수, 어충, 박고 등이 출현하기 시작하였으며, 만력 천계 시기에 성행하고, 이 천계에 고쳐야 됩니다. 겨이입니다. 겨이. 천계 겨이 시기에 성행하고 더욱 성숙해졌다. 이들은 이제 소승다, 적음이 많음을 이긴다. 이제 간결하게 그린다 이런 뜻이고요. 사대묘, 베끼는 대신에 창의적으로 그린다. 형사신, 형태의 정신을 그리고 물서정, 내용이 서정적이다에 사이화의 경지를 갖추고 있다. 사이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물을
어느 정도 이제 비슷하게 그리는 거죠. 사실적으로 그대로 그리는 것이 사물하고 사이화는 이제 자기 의지대로 이제 요것이죠. 베끼는 그대로 베끼는 게 아니라 창의적으로 그리는 겁니다. 조금 추상적인 게 들어간다라는 뜻으로 아시면 됩니다. 황운봉 선생이 이제 그 민요 만력의 민요 청화자기의 특징을 좀 몇 가지 정리를 해놓은 것입니다. 네. 화중영화, 꽃 속에 노는 아이들, 화중사장, 꽃 속에 있는 사자, 화중용봉, 꽃 속에 있는 용과 봉황이죠. 예, 요걸 화중이라고 하기도 하고 우리는 이제 천화용문 했잖아요. 천화용봉, 천화사자, 천화영화 뭐 이렇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하의 문양이 있는 걸 이제 금지라고 하고 금문이라고 하는데 그런 금문으로 화창을 구성하는 형식이 다양해서 전조에 비해 많이 보인다. 그리고 영지버섯은 타원형 여의주 모양을 띠며 꼭대기나 양측에 4-5개의 그 주겹, 그러니까 이제 대나무 이파리를 옆에 이제 그리는 것들이 좀 나오잖아요. 민요자기에 나온다. 절지와 당초, 당초는 전지죠. 절지와 전지의 잎은 드문드문 있는 편이며 권엽이 3장 가늘고 나선식이나 용수철 모양을 한 것도 있다. 여백을 보충하는데 이제 여백에는 이제 죽지, 대나무 줄기, 그다음에 절선, 그다음에 절지괴, 회화나무, 쌍년, 잡보 등을 사용했는데 이 시기의 특유의 것이다. 그 용의 비늘은 간략화돼서 톱날형이 되는 것이 많다니까 뾰족뾰족하게 그냥 대충 했다 간략하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봉은 가지 속을 날거나 머리를 돌리고 홀로 서 있는 형상이며 길게 굽은 목에는 양측에 가느다란 털이 이제 그려져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관유에서도 마찬가지고 만력 때는 특이한 게 봉황의 목에 있는 털이 가는 털이 좀 많이 그려져 있다. 네. 그리고 사자 곤수구문, 사자 희구문이죠. 곤수구라는 거는 이제 곤자는 굴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을 굴리고 노는 건데 원래 곤구문 해도 되는데 수구라는 거는 뭐냐면 비단공이에요. 그냥 공을 할 때는 그냥 곤구해도 되는 곤구해도 되는데 정확히 말하면 이제 비단공이니까 비단 숫자를 써줘서 수구라고 합니다. 사자 곤수구문에 묶여진 띠가 특히 가늘고 길다. 화조문은 새의 형식이 다양하고 과장되고 힘차면서 민첩하다. 뭐 그런 내용들이 이제 적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뭐 짙은 색의 돌은 흰 토끼나 흰 사슴으로 받쳐준 화법이 상견되고 후록을 뜻한다. 후록은 후한 녹봉이라서 천관 미륵이나 사불상 등은 만력에서 창시됐다. 이건 이제 체크해 놔야죠. 강의 전기까지 계속 이어진다. 사슴이 나오는 문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출자기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수출자기 명나라 윤경 원년에 1567년에 명나라 조정은 해금령을 폐지하고 만력 시에는 또 해금을 또 이제 더욱더 폐지하는 수준에서 개방을 해서 해외 무역을 아주 원활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인기가 많았고 여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래서 만력 때 이제 대량의 수출자기를 생산하게 됩니다. 강서성 박물관에 소장된 만력 시 생산된 청화 화창문 능구대반, 이 화창문이라는 게 이제 개광문이죠. 개광으로 이제 크라크 도자기 기하시면 됩니다. 크라크 도자기처럼 능구대반은 구경이 30cm인데 수출 전용 제품입니다. 그래서 태체가 얇고 자기질이 빛나고 투명하다. 외벽에는 연판형의 화창이 8개가 있고 그죠? 화창이 8개가 쭉 나와 있습니다. 화창이 나와 있는 모양을 이제 그 굉장히 중요시하게 만력 때 이제 그런 창에 이제 사진이 안 나왔네. 나중에 만력 그 할 때 리뷰하겠습니다. 지금 골라놓지 못했네요. 그래서 이제 동그란 큰 반에 옆에 이제 이게 동그라미 개광이 8개가 있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크라크 도자기 보시면 됩니다. 그 연판형의 화창이 8개이고 중간에는 또 둥글레 절지를 하나씩 장식했는데 내벽에는 영랑문으로 서로 격려의 연판물 화창이 8개 있고 이제 화해, 부평, 잡보 같은 문양을 가득 채웠다.
그래서 이런 문양들은 이제 크라크 도자기라고 합니다. 수출작이죠. 그래서 이런 이국적인 정조의 장식 풍경을 일본인들은 부용수라고 부릅니다. 부용화랑 똑같다고 해서 부용수라고 부르고,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런 제품은 주로 동인도 회사를 거쳐 수출하여 유럽뿐만 아니라 동남아 각지에도 수출됐는데, 특히 일본의 에도 시대에 대량 수입이 돼서 오래지 않아서 아리따에서 방제해서 또 똑같이 이렇게 비슷하게 만들어서 일본 애들이 수출을 많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약삭빠르게. 그래서 일본 도자기가 더 유명해졌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무튼 크라크 도자기의 형태다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연판형의 화창이 8개가 있다. 연판이 많다는 거. 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품격의 수출자기는 명말 청초까지 구워졌으며 라틴어로 쓴 수출자기도 있다. 예, 이때가 이제 수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윤경 때부터 시작해서 만력 때 아주 완전히 오픈하게 됩니다. 자, 관지는 이제 대명 만력연제하고 대명 만력연조, 만력연제 네 글자도 있고 테두리가 없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또 복합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만력연제 덕화장춘, 만력연제 옥당가기 이렇게 합쳐서 부르는 이름의 관지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탁관이 좀 있었어요. 기탁관이라는 건 이제 부탁해서 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만력대 쌍권을 두르고 영락연제를 썼다거나 아니면 선덕연제 관지를 갖다 썼다거나 대명 성안연제 관지를 쓴 것이 많습니다. 민간 민요죠. 혹시 영락연제가 나온다 해서 영락연제는 없는데 이러지 마시고 민요에서는 대록 있었다. 기탁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관요가 아니라 민요로. 또 만력 때는 이제 길상어관이 많이 나왔는데 만복유동, 부기장춘, 천하태평, 복수강령, 금옥만당, 영보장춘, 복로 좋은 얘기는 다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찬송관이 있습니다. 철록, 부기, 옥당가기, 부기가기, 상풍가기. 만력 때는 이제 저희 명나라 때는 무슨 가기 이런 이제 관지가 찬송관으로 있고요. 청나라 때는 요 가기라는 관지가 없어지면서 찬송관이 청나라 때는 무슨 지진, 무슨 미옥, 옥과 같이 아름답다, 뭐 진기한 보물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들이 바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왕공 대신들 주문해서 구운 자기에는 사용체 부명을 썼다. 그래서 덕부조용, 학부조용, 정연제조, 만력군연 뭐 이런 장부고 가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안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악이나 영진, 안초, 반장. 반장은 이제 소내장을 반장이라고 하는데 팔길상을 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실물을 이제 몇 점 있습니다. 민요도 이제 아주 잘한 것은 그 관요에 그 필적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자, 그 봉황의 그 목에 난 털이 세장하다는 게 여기 아주 샘플이 나옵니다. 자, 한번 또 이제 몇 개를 한번 볼까요? 청화, 봉황, 모라, 목단문 병. 그죠? 입이 작고 목이 세장하고 복부가 둥글고 굽이 있다. 이런 모양을 가리키는 거죠. 이런 모양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여기 봉황이 있는데 목에 난 털이 아주 가느다는 털이 쭉 나와 있는 것이 있고요. 홀로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봉황이 목단문하고 같이 나와서 홀로이 서 있는 거를 제가 뭐라고 말씀 한번 드렸나요? 단봉조양이다. 단봉조양. 네. 음양할 때 양자죠. 그래서 단봉조양의 뜻은 어진 군주가 현명한 신하를 얻는다. 이런 뜻으로 아시면 되고요. 태평성대를 기원하는 뜻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다시 설명으로 들어와서 봉황은 반석 위에 서 있으며 주위에 모란과 영지 등의 화초가 꽉 차서 떠받들고 있다. 봉황은 머리를 쳐들거나 돌리며 몸을 쭉 뻗고 긴 꼬리를 땅에 내려뜨리고 있는데 백조의 왕다운 자태가 경쾌한 아름다움을 주며 화면이 화려하고 전화하다. 그래서 청화색은 남색 중에 회청색기를 띠며 문양은 다소 딱딱하게 보인다. 회청색을 뗐다고 보니까 이제 그 회청류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만력 후기에 청화자기의 독특한 품격을 보이는 민요 중에 상등 제품, 상등 기물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양의 뜻은 단봉조양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청화 영희문 장경병. 병은 반구에 이제 반구라는 건 구연부가 접시같이 생겼다라는 거, 길고
복부가 볼통하고 낮은 굽이 있고 초연문대를 그렸다. 그래서 춤추는 모습에 발가벗은 아이가 있죠. 요 장경병. 요 꼭지가 이제 여기 요것만 보면은 접시 같다 그래서 반구병입니다. 장경병이고요. 거기서 어린아이가 이제 벌거벗은 상태에서 연꽃 같은 것을 들고 이제 놀고 있는 것입니다. 영희문이죠. 아이의 머리는 매우 크고 생동 활발하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청화 팔선 인물문 3종로. 팔선도가 있고, 자, 사진을 한번 보면, 요게 이제 팔선도 3종로입니다. 팔선이 다 있죠? 호로병에서 나오는 거 보니까 이철계고요. 칼 든 사람은 여동빈.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팔선도도 쭉쭉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목단 사잠은 표형병은 호로병이죠. 호로병. 그래서 또 한번 감상을 하시면, 자, 이 사자가 이 곤수구문이에요. 사자 곤수구문입니다. 곤수구문이라서 사자를 가지고 공을 가지고 놀고 있는 문양을 그렸습니다. 유계호고요. 청화가 아주 진하게 회청료로 잘 돼 있고 뚜껑에는 이제 여의도문이 한 바퀴를 쭉 돌렸고 밑에는 변형 연판문이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목단 사자문 표형병. 사자문이 많습니다. 호로병병이죠. 호로병. 그래서 이제 목이 좀 길고 허리가 또 짤룩하게 돼 있고 허리에는 이제 당초문, 권초문으로 돼 있고 여기는 절지 목단문이 쭉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맨 하단부에는 천화 사자문이죠. 사자가 꽃 속에서 놀고 있는 모습을 그려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번에 이 대명 말령연제 미녀 청화자기에 대해서 실물 사진도 함께 보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말령연제의 그 말력 도자기를 도록을 통해서 한번 리뷰를 할 텐데요. 말력도 가정 수준으로 굉장히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한 번의 영상으로는 안 끝나고요. 최대한 또 해서 한 뭐 몇 편에 걸쳐서 찍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것이 이제 끝나게 되면은 이제 여기 옆에 보시는 천계 숭정의 청화자기가 있습니다. 천계 숭정은 요 사이에 이제 말력하고 천계 사이에 태창이 있는데 태창은 뭐 즉위한 지 6개월 만에 사망했기 때문에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천계와 숭정을 하는데 천계는 뭐 한 번 이제 하고 또 도자기 리뷰도 도록에 있는 리뷰도 한 번 하고 숭정도 한 번 하고 또 한 번 하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천계 숭정은 그러니까 한 4번 정도 영상이면은 다 마무리가 도록 함께 리뷰하는 시간도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명대가 다 마무리가 되는 거죠. 얼마 안 남았습니다. 늦게까지 따라와 주신 분들 정말 열심히 하셨고요. 이제 청대인데 청대는 명대처럼 내용이 많지가 않습니다. 왕조도 얼마 안 되지만 그래서 이제 청대 끝나면 또 원대도 얼마 안 되고 그러니까 명대를 했다는 거는 거의 반 이상을 한 겁니다. 반 이상을 한 거기 때문에 잘 하셨고요. 리뷰를 좀 하시고 복습도 잘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명대 끝나면 또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한번 또 갖겠습니다. 자, 70번째 오늘 영상이었고요. 짱아몽 돛설 70번째 영상 대명 말력 도자기 3번째 시간. 자, 다음 시간에는 도록 가지고 리뷰를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짱아몽 돛설 구독과 좋아요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